제 아버지는 정의로운 법조인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멋진 탐정이 되고 싶었던 저도 아버지와 같은 법조인이 됐습니다. 평생 가슴에 새겨온 아버지의 말씀. 옳은 일이라면 당당하게.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옳은 일만 하는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읽는 책의 한 90%는 소설인데요. 그 소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숨겨진 동기, 또 그런 그 어떤 사건의 진상,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찾아나가는 것이 탐정이기 때문에 탐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게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탐정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검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돼서 제가 서울 동부지검에 처음 발령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물어보시길래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검찰총장도 하고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근데 이왕이면 좀 젊은 나이에 해서 다음에 또 딴 것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본인은 판사가 됐을 때 평생 시골에서 판사만 해도 만족하고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는 검사가 돼서 아직 첫 출근도 안 한 놈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다 이런 시건방진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이제 그 얘기 듣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검찰을 가면서는 최소한 일단 5년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건 비판보다는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자. 선배들이 하는 것 중에서 좀 마음에 안 차는 게 있더라도 고개를 푹 숙이고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5년 지나고 10년 차가 되니까 조금 이제 검찰에 대해서도 바뀌어야 될 점도 확실하게 보이고, 제가 책임을 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책임감도 생기면서 일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검사나 수사관이나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니네를 못 믿겠다,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한테 법률 서비스를 받는 사람, 피의자의 입장에서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지 이거를 검사가 설명을 해주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검찰이 자기네 조직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첫 발자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기획을 해서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어서 결국은 1회밖에 못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검사를 그만두게 됐죠. 정치는 이제 가장 공적인 영역인데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와서 좀 일을 해봐야겠다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뭐 박원순 시장도 돕게 되고, 또 대선 때도 캠프에 참여하게 되고,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그러다 이제 정치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불안하고 희망도 없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의 답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모색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가장 여러 양측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냐 이런 거에 설득의 문제인데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지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보게 되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 그분들도 좀 더 설득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막상 주민들을 만나보면 거기에 교육이나 특히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와서 뭐 강연 같은 것을 하게 해서 저희가 드림 멘토단이라고 했는데 그 강연을 아이들도 들을 수 있고 또 부모님들도 들을 수 있게 하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강연 프로그램 같은 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간적인 것까지 갖춰서 창의 캠퍼스 같은 것을 만들고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지역에서 애들을 키우면은 이렇게 참 풍부한 감성을 갖춘 아이로 만들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런 참사가 났다는 것 그 자체도 이해할 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이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이거를 어떻게든지 원인을 밝혀달라 또 어떻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 국가가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해준 셈이거든요. 지금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거를 하나하나 진상을 파악을 해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재발 방지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옛날에 검사 시절에 수사하던 기분으로 그거를 다 찾아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넘어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뒤처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거든요. 그런 배려가 좀 더 많아져서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아준다. 그런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제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인데 비판은 가장 고귀한 형태의 애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비판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고 그것이 더 나라가 됐든 조직이 됐든 그 대상을 더 잘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진짜 애국한다면 정부가 하는 일, 또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방향, 우리 사회의 움직임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이고 검증해 보겠다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